송혜교, 송중기, 이병헌은 그 집에 얹혀서라 위태로워 보이지만 엄마와 15일 서울중앙지법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지연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 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애정 정도가 비슷해야 연인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볼 때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두 사람의 성적 수치심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지연, 다희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 배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병헌에게도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게임을 통해 키스 등 신체 접촉을 하고 만남을 시도했다.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절정의 시기라는 건 있습니다. 가수로 치면 고음이 최고로 올라갈 때, 배우는 비주얼이 가장 아름다울 때죠. 목소리든 외모든 피치를 올리는 순간은 있지만 표현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알면 그 노래나 대사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남한산성이 좋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요. 마음속에 나만의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자라면서 새로운 충고, 새로운 규칙들이 그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도록 수시로 감시합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화가 강익중 선생의 전시를 위해 제가 보낸 한 줄의 메시지도 모든 사람 안에는 10살짜리 소년이 살고 있다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 많은 걸 안고 가려 한다는 느낌이랄까요. 헬렌 미렌은 키 큰 사람과도 작은 아이와도 상대의 눈에 맞춰서 대화합니다. 훌륭한 배우이기 전에 훌륭한 사람이지요. 이병헌은 몇 년 전 할리우드 차이니즈 시어터 앞 스타로드에서 손도장을 찍었다. 그 뒤에 손도장을 찍은 사람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헬렌 미렌이었다. 극중 이병헌은 겉으로 무뚝뚝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정이 깊은 반전 매력을 지닌 조화 역으로 분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캐릭터다. 어떻게 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전단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간다. 그가 밝힌 실제 모습과의 싱크로율은 50% 이상. 젊은 관객에겐 의외의 모습, 오랜 팬들에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익숙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병헌은 이번 캐릭터가 자신의 주종목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인물은 상상에 의존해 연기하지만 이번엔 생활 연기이기 때문에 즐겁고 편하게 했다며 시나리오의 정서가 현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나왔고 정말 많이 웃으면서 촬영했다. 나의 애드리브가 많았지만 사실 질이 높은 애드리브를 한 건 정민이었다고 밝혔다. 극중 이병헌의 명장면은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신이다. 와인을 마시다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브레이크 댄스를 선보이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댄스 실력으로 관객을 깜짝 놀라게 하며 큰 웃음을 안긴다. 이병헌은 그 집에 얹혀서라 위태로워 보이지만 엄마와 화해의 무드가 생기는 순간이다. 평생 처음으로 가족애와 따뜻함을 느끼는 장면이라며 윤여정 선생님과 계속 애드리브를 하면서 완성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병헌은 동생 진태 역의 박정민과 찰떡 호흡으로 영화의 재미를 높였다. 진태에게 복싱을 가르쳐주다 방심한 사이 얼굴을 맞고 코피를 흘리는가 하면 해외에 편도로 갈 거냐는 친구의 물음에 비행기로 간다니까라고 답하는 등 유쾌한 장면들이 관객을 웃음 짓게 한다. 이병헌은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재미있는 부분에서는 관객을 확실히 웃겨야겠다는 생각이었다면서 하지만 선을 넘어 억지 웃음을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과잉되지 않게 늘 조심하려 했다고 밝혔다. 후반부엔 감동 코드가 많이 담겼다. 조한은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엄마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은 뒤 펑펑 울고 시간이 흐를수록 진태에게 마음을 열며 진짜 형제가 되어간다. 이병헌은 디테일한 건 캐릭터에 젖어 상황에 스며들었을 때 자연적으로 파생되는 가지다. 동작과 표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라며 연기하는 순간만큼은 진짜로 그 감정을 갖기 위해 발버둥 친다고 깊은 감정 표현의 비결을 밝혔다. 한 배우의 몸에 그저 작은 반도의 또알이 들고 살고 싶었던 조선인의 눈물과 기를 묻는 과객 같았던 조선왕의 말투가 피처럼 엉겨붙어 있었다. 가끔씩 이렇게 한국말을 쓰고 한국 땅을 살아간다는 것의 실체를 목격하게 만드는 이병헌. 배역의 말이든 자연인의 말이든 진지해지기를 민망해하는 그지만 작년에 영화 밀정의 독립군 대장 정채산으로 분했을 때도 비록 도망자 신세였으나 그 말의 결기가 영화 전체를 장악해버렸지. 이병헌은 지난 3월 흉녀 칼의 기억 크랭크업을 마치고 미국에 건너가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제작진과 미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이 출연하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는 사라 코너와 존 코너의 아버지인 카일 리스의 젊은 시절을 그리는 3부작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첫 편은 내년 7월 북미에서 개봉될 계획이며 아놀드 슈왈제네거, 에밀리아 클라크, 제이슨 클락 등이 출연을 확정했다. 만약 이병헌이 의상 디자이너가 됐다면 지금쯤 어떤 위치에 있을까? 엔터테인먼트 업계 사람들은 꿈에서라도 상상하기 싫은 상황일 터. 이병헌만큼 영화, 드라마를 넘나들며 하는 작품마다 흥행시킨 배우가 어디 흔한가 말이다. 그러나 학창시절만 해도 이병헌은 배우를 꿈꾼 적이 없다. 그의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교사는 한 방송을 통해 배우가 될지 전혀 몰랐다며 당시 꿈은 의상 디자이너라고 공개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게다가 학창시절 그는 땅에서 추는 춤은 뭐든 소화해낼 정도로 유명한 춤꾼이었다.
그랬던 이병헌이 배우의 길에 들어선 것은 그야말로 우연. 군입대를 준비하던 중 어머니 친구가 공채 탤런트 지원서를 들고 와 시험에 응시했는데 덜컥 합격한 것이다. 경험삼아 젊은 날 잠시 해보자 싶었던 일이 이렇게 커졌다는 그다. 때론 우연이 비련이 된다.